샬롬! 성경과 성경의 땅 맵연구소의 유병성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내에서 단일 텔로서 가장 큰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텔 하솔입니다. 텔 하솔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하솔왕 야빈하고 솔로몬의 병거성입니다. 이곳은 저뿐만 아니라 성경학자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곳인데요. 성경적 텔로서 유네스코에 등재된 곳이기도 합니다. 성경 이해의 이 텔 하솔이 왜 중요한지 이제부터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솔은 훌라 골짜기 안에 있는데 고대의 국제해안도로가 통과하는 길목입니다. 하솔에서 북동쪽으로 올라가면 레바논의 베카 골짜기를 지나 다메섹을 지나 바벨론까지 길이 연결되고 북서쪽으로 올라가면 두로와 시돈으로 연결됩니다. 이와 같이 하솔은 가나안 시대에 북쪽에서는 제일 중요하고 영향력이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1장 10절에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다고 한 것입니다. 하솔 국립공원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거대한 규모로 복원된 솔로몬 성문입니다. 텔 하솔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6개의 포각 성문입니다. 무기또와 게셀에서도 이와 유사한 성문이 발견되는데요. 그래서 이갈야디는 텔 하솔도 무기또와 게셀과 함께 솔로몬이 지은 병거성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텔 하솔은 무기또와 게셀과는 다르게 포각 성문 앞에 이와 같은 커다란 망대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포각 성문 앞에 양쪽에 이와 같은 큰 망대를 지음으로 해서 텔 하솔은 무기또와 게셀보다는 더 튼튼한 요새로 지은 것이 특징입니다. 포각 성문이란 포각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건데요. 영어로는 케이스가 서로 마주보고 있다고 해서 케이스메이트 게이트라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의 케이스가 서로 마주보고 있어서 식스룸 케이스메이트 게이트라고 하는데요. 한국말로는 6개의 포각이 있는 포각 성문이라고 합니다. 솔로몬 성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왼쪽 편에 가나안 신전 흔적이 있고 정면에 가나안 궁전터가 발굴되어 있고 그 위에 지붕을 만들어 현장을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은 기원전 17세기에서 14세기까지 사용된 가나안 시대 신전입니다. 이 신전을 발굴하기 위하여 1992년도에 이 위에 있던 철기 시대의 공공 건물과 주거지를 그대로 들어서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가운데 있는 둥근 구조물은 땅 아래를 파서 만든 저장소 같은 것인데요. 파비사라고 부릅니다. 이 파비사에서 이 신전에서 사용된 여러 토기들과 제의 용품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솔이 기록으로 처음 나온 것은 이집트의 저주 문서입니다. 당시 상부 하솔과 하부 하솔에 걸쳐서 거대한 도시국가가 형성되어 있었고 인구는 약 15,000명에 이를 만큼 큰 도시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땅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직접 교류가 있었음이 밝혀진 것은 유일하게 하솔뿐입니다. 마리에서 발견된 토판 중 20개의 토판에서 하솔이 언급될 만큼 활발한 교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하솔에서도 마리 문서가 하나 출토되었습니다. 이 문서에 의하면 하솔의 왕이 이브니 압두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에 출애굽 당시 하솔 왕의 이름이 야빈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곳 가나안 시대의 궁전터에서 기원전 18세기에 토판이 발견되었는데요. 이 토판에 하솔 왕의 이름이 이브니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브니와 야빈은 자음이 같기에 같은 이름으로 봅니다. 마치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듯이 하솔의 왕을 이브니, 즉 야빈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이를 통하여 이 하솔이 당시에 얼마나 크고 중요한 성읍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엘 아마르나 서신에도 하솔이 여러 번 언급되었습니다. 이 중 2개의 서신은 하솔 왕 아부디 트리쉬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가나안 땅에서 제일 큰 영향력을 행사한 도시국가는 하솔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솔을 그 모든 나라의 머리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솔의 왕 야빈을 아예 가나안의 왕이라고도 부를 정도였습니다. 하솔 왕 야빈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싸웠던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들을 무찌르고 하솔을 불살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솔의 가나안 왕궁에서 강력한 화재에 의해 파괴된 흔적이 나왔습니다. 이 흔적이 언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 중입니다. 일부는 출애굽 때 여호수아가 불살은 흔적이라고 하고, 또 다른 학자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부 도시의 반란으로 불탄 흔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사사시대에는 하솔이 본격적으로 재건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솔이 재건된 것은 기원전 10세기에 솔로몬에 의해서입니다. 병거성 3곳을 건축할 때 재건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상부 하솔의 절반 정도의 크기로 성읍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래서 텔 하솔의 중간 위치에서 솔로몬 성문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후 기원전 9세기에 아합 왕은 상부 하솔 전체로 성읍을 확장해서 거의 2배 이상 성읍의 규모가 커졌습니다. 이때 물 시스템과 저장 창고 등이 건축되었습니다. 텔 하솔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물은 단연 물 시스템일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물 시스템은 기원전 9세기에 만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합 왕이 만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깊이는 무려 45m입니다. 물 시스템에서 올라와서 텔 하솔의 서쪽으로 이동하면 솔로몬과 아합 시대의 흔적이 또 출토되어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은 아합 시대 때의 커다란 망대의 흔적입니다. 이 흔적 밑에 있는 기초 부분은 솔로몬 시대 때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특별한 것으로는 프로토이오닉 양식의 머릿돌인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이스라엘 양식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이와 유사한 것이 무기토와 게셀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프로토이오닉 양식은 이스라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양쪽에 둥근 양뿔 모양이 있고 가운데에는 세모 모양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곳 하솔에는 사사시대의 흔적도 일부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아합시대 망대 바로 옆입니다. 텔 하솔의 사사시대의 흔적으로 성벽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제가 있는 이곳, 제의적 용도로 사용된 장소는 발견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특별히 이렇게 서 있는 돌이 발견되었는데요. 이런 선돌을 히브리어로 ματ제바라고 합니다. 이 맛제바는 기원전 11세기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것과 함께 향불을 태울 때 사용되는 부삽이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제의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텔 하솔의 서쪽 끝에는 이스라엘 망대가 복원되어 있습니다. 망대 위에는 마치 이스라엘 병사가 망을 보는 듯한 형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텔 하솔 서쪽 끝에 있는 이 망대는 기원전 732년 디글랏 빌레셀 3세의 침공에 대비해서 만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침공은 북이스라엘 왕 베가 때 있었는데요. 이때 하솔이 파괴된 것으로 봅니다. 기원전 732년 디글랏 빌레셀 3세의 침공 때 하솔이 파괴된 이후에는 이곳 하솔은 성읍으로는 다시는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나라의 머리였던 하솔은 이렇게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면 하부 하솔과 상부 하솔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시대에는 하부 하솔까지를 포함한 거대한 성읍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2개의 신전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이스라엘 박물관에 잘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시 솔로몬 성문 방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솔로몬 성문 안쪽에 있는 가나안 신전과 궁전을 발굴하기 위해 아합 시대의 공공 건물과 주거지를 그대로 옮겨 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원전 9세기에서 8세기 사이에 사용된 공공 건물인데요. 1992년도에 가나안 궁전을 발굴하기 위하여 그대로 들어서 이곳으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가운데 두 줄의 기둥이 있는데요. 이 기둥 위에 기둥을 더 쌓아 지붕을 높게 만들어서 통풍이 잘 되게 한 후 양쪽으로는 곡식을 저장하는 저장 창고였습니다. 아마도 아합 왕 때 만들어서 사용된 건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합 시대의 공공 건물 바로 옆에 사방 구조의 집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사방 구조 집에 있는데요. 사방 구조 집은 전형적인 이스라엘의 주거 형태로서 4개의 공간으로 이루어진 집을 말합니다. 1992년도에 가나안 시대의 신전과 궁전을 발굴하기 위하여 이 집을 현재 이곳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사방 구조 집에는 가운데 마당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 집에서는 올리브 기름 틀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나무와 바구니를 제외하고는 발굴 당시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아합 시대의 건축물도 보존하면서 그 아래에 있는 가나안 시대의 신전과 궁전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대로 들어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해결책이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솔로몬 성문 쪽으로 조금 더 이동하면 비교적 최근에 발굴한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 시대의 성벽입니다. 특징은 가운데가 비어있는 포각 성벽인데요. 솔로몬 성문에서 이곳까지 성벽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하소를 크게 확장하면서 솔로몬 성벽에 이어서 새롭게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쌓은 성벽은 솔로몬 성벽과는 다르게 가운데가 비어있지 않고 꽉 차 있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곳은 솔로몬의 성벽과 아합 왕의 성벽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아합 왕의 성벽 밑에 있는 가나안 시대의 흔적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아합 왕 시대의 성벽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성벽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지는 않았습니다. 아합 왕의 성벽 밑에서 가나안 시대의 하부 하솔에서 상부 하솔로 연결되는 통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통로에서 일종의 제단 같은 것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을 성문의 산당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문의 산당이 가나안 시대부터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던 일반적인 관습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텔하솔 맞은편에 있는 아옐렛 키부츠 안에 하솔에서 발견된 것을 전시해 놓은 박물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폐쇄된 상태입니다. 텔하솔 직원에게 물어보았는데 언제 다시 개장할지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텔하솔은 2005년도에 텔 무기또와 텔 부엘세바와 함께 성경적 텔로서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그만큼 성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장소라는 뜻이죠. 성경의 땅을 답사하실 때 텔하솔을 방문하시고 제 영상을 통하여 텔하솔을 통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맵연구소의 영상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레이트라웃. 3200년 전에 사용했던 히타, 즉 한국말로 밀입니다. 발굴 당시 항아리에서 나온 것을 여기에다 이렇게 보관하는 겁니다. 자, 가까이에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